사람이나 동물이나 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기존에 살아온 방식,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방식. 오늘은 과거의 길을 과감히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아가 성공한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업은 우리나라의 최장수 기업인 두산입니다. 두산은 창업주인 박승직으로부터 1896년 박승직 상점이라는 포목점이 개점되면서 우리나라의 기업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업사 시작뿐만 아니라 1916년 박가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최초 화장품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렇게 박승직 상점은 승승장구하며 큰 돈을 벌어나갑니다. 그러던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전 민족이 바라던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하여 우리나라에서 주둔하던 일본군들과 일본인들은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가지고 있던 무기, 시계, 그리고 카메라 등 소지하던 소지품들은 우리나라에 그대로 내려놓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소지품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이 살고 있던 집, 일본인들이 이용하던 백화점 등을 그대로 남겨둔 채 가게 되는데 무엇보다는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일본의 기업이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적산기업이라는 이미지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소화 기린 맥주의 조선 근로자들이 박승직에게 찾아와 소화 기린 맥주의 경영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박승직은 적산기업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결단을 쉽게 내리지 못하였지만 지속된 요청으로 끝내 소화 기린 맥주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박승직은 곧 이어 소화 기린 맥주를 아들인 박두병에게 물려주게 되는데 박두병은 적산기업의 이미지를 지우기 위해서 소화 기린 맥주의 사명을 동양맥주로 변경하게 됩니다. 이때 동양맥주는 동양의 영어표기인 오리엔털과 맥주공장이라는 영어표기인 부오이로 앞글자를 따서 오비맥주가 탄생한 것입니다. 또한 박두병은 박승직 상점을 두산 상점으로 변경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두산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후 1970년 통기타와 대학가요제 그리고 맥주로 알려지는 시대 중 하나로 오비맥주의 인기는 거셌습니다. 그 인기는 두산그룹의 프로야구팀 창단에 있어서 마스코트로 선정될 정도로 오비맥주의 인기는 아주 높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산전자의 낙동강 패널 방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은 전 신문사의 일면에 기사가 실리는 것은 물론 낙동강 일대의 지역 주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오비맥주의 불매운동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더욱이나 맥주는 물을 이용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비맥주의 불매운동은 더욱더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비맥주의 불매운동으로 그치지 않고 두산그룹 전체의 불매운동으로 확산되었으며 그로 인해 소비재 산업으로 중심으로 하던 두산은 경영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맥주업계 만년 2위인 크라운 맥주는 100% 안반 천연수로 맥주를 만든다는 광고를 하고 깨끗하다는 의미를 둔 화이트에서 W만 뺀 하이트로 사명을 탈바꿈하면서 맥주 시장의 점유율 1위로 급부상하게 되며 맥주 시장의 판세는 뒤엎어지게 됩니다. 두산의 경영진들은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재무적으로도 위기가 찾아왔고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전략적 변곡점이 왔다고 생각한 경영진들은 돈이 되는 것들은 모두 팔아 회사를 살리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룹의 대표주자인 오비맥주를 두고 경영진들 간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오비맥주는 집안의 뿌리이고 할아버님께서 물려주신 것은 팔 수 없다, 어떻게 해서든 살려서 갖고 가야 된다는 의견과 현실 즉시에 오비맥주를 팔고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된다는 의견과 대립하게 됩니다. 결국 기나긴 대립 끝에 세계 최대 주류 회사인 AB인베브에 매각되게 됩니다. 그러던 1997년 IMF 외환위기
한보 철강이 오늘 끝내 부도로 쓰러졌습니다. 세계 26위인 산미그룹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서 쓰러졌습니다. 있는 삼립식품이 자금난으로 끝내 부도를 내고 신공영이 오늘 은행에 돌아온 어음을 막지 못해서 부도를 냈습니다. 세계 서열 8위인 기아그룹이 부도 방지 협약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사실상의 부도인 셈인데 10대 재벌도 안심할 수 없다는 한간의 얘기가 현실로 드러나 충격은 더합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은행 할 것 없이 부도가 되던 그때 그 시절. 이미 알짜배기를 팔아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둔 두산은 변화를 할 수 있는 찬스를 잡게 됩니다. 두산은 한국중공업을 인수하고 대우종합기계를 인수를 하면서 소비재 산업을 중점으로 하게 되던 두산은 산업재 산업 중심으로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세계 최대 중장비 회사인 미국의 회사인 바펫을 인수하게 되는데 이것은 한국 기업이 미국 기업을 인수한 최초의 사례가 됩니다. 그로하여 현재의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두산건설 등 거대한 공용기업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두산의 경영진들이 변화의 필요성인 전략적 변곡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변화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두산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현재는 경영 2세, 3세를 넘어 경영 4세로 넘어가고 있는 국내 최장수 기업인 두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두산건설의 막대한 적자로 두산의 위기가 다시 한번 찾아왔다고 합니다. 수많은 위기를 과감한 결정으로 극복해 나간 두산. 과연 이번 위기는 어떤 방법으로 극복해 나갈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기업 문화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또한 많은 기업과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변화를 하지 않으면 바꿔지지 않는 것이 자신의 삶입니다. 두산의 위기 극복 사례를 보고 변화를 통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